PM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내용, 전문가 그룹 로얄 패밀리 홍동주 체온 의학 작가이자 그룹 대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PM Q&A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이 대한민국 전체 80%인데 리스토레트를 먹게 되면 이 부족한 비타민 D를 채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은 대한민국 80%가 비타민 D 부족으로 많은 질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D 이 영양소 하나 부족했을 뿐인데 이 부족한 비타민 D 하나로 인해 가지고요. 엄청난 질병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대한민국은요, 비타민 D 부족에 의한 수많은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의 대표적인 제품이 리스토레이트인데 이것을 먹게 되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과 질병,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바로 리스토레이트이다. 본 내용은 저체온 시리즈 8번째 책이죠. 피부, 몸을 말하다. 이 책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8번째로 집필한 책입니다. 비타민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는 물에 잘 녹아서 혈액을 타고 쉽게 이동되는 수용성 비타민이고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B와 비타민 C입니다. 우리 제품 중에서는 액티바이즈와 젤 수치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대부분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소변으로 남는 것들은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되기 때문에 다시 채워야 하니까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와 C는 좀 과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비타민 C, 비타민 B, 과유불급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보니까요. 과잉 섭취할 때는 비교적 독성 위험이 낮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꽤 많이 먹었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용성은요, 무조건 배출되는데, 배출은 어떻게 되느냐? 물에 녹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 물을 많이 먹어주지 않고, 비타민 C와 비타민 B를 많이 먹게 되면요,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몸에 갈증을 일으켜요. 물을 많이 먹어줘야지만 이것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타민 C에 특히나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천연 비타민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화학 비타민, 석유 화학으로 만든 비타민 C는 내 몸에 대사할 때 반대 방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성이 좀 발생이 됐죠. 또 하나가 기름에 녹는 지용성입니다. 기름은 기름에 녹지요. 기름을 제거할 때는 강도 높은 기름으로 지우는 겁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가 있습니다. 지방에 녹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요, 이 지용성 비타민을 녹이기 위해서 자꾸 기름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타민 A와 D와 E, K를 막 먹으니까, 야, 요거 녹여야 되는데 지방이 부족해. 그럼 여러분들은 쌀밥을 먹어도 그 쌀이 탄수화물이 아니고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얘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ADEK가 자연에서 온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견과류는 대표적인 식물성 지용성입니다. 이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요, 빠르게 대사를 해서 사용이 되는데, 요 지용성이 좀 오래되거나 나쁘거나 동물성에서 왔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요, 더 많은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걸 녹이기 위해서. 그러면 더 많은 지방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또 얘가 잘 안 녹아. 왜냐면은 얘네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대사가 수용성 비타민하고는요, 매우 더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럼 이것들이 내 몸에서 부족해.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요, 얘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녹이기 위해서요, 지방이 또 자꾸 쌓여. 이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저장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많이 먹게 되면요, 독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와 D가 있어요. 흡수를 위해서는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가장 좋은데 오늘 A, D, E, K 중에서 바로 지용성 비타민 D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타민 D의 용어 좀 볼까요? 우리는 그냥 비타민 D라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칼시페롤이라고 합니다. 체내 칼슘 대사의 조절 등에 관여하는 지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이 칼시페롤이야. 비타민 D는 결국은 체내 칼슘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칼슘은 뼈에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약 대략은 130여 가지의 역할을 하죠. 신경 안정뿐만 아니라 특히나 갑상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몸에 칼슘이 대사가 잘 안 되게 되면 아주 많은 질병들이 발생이 돼요. 다시 말하면 비타민 D는 결국은 칼슘을 위해서 얘는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시페롤 밑에 보니까요, 운반하다 라는 뜻입니다. 비타민 D의 본질적인 기능이 칼슘 대사 조절이라는 뜻으로 피부 밑에, 그러면 피하 지방이죠. 피하 세포 조직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햇빛 비타민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햇빛을 쬐게 되면 피하 지방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것을 가지고요, 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콜레스테롤과 칼슘은요, 또 비타민 D는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지방에 녹는 비타민으로서 골격 형성에 필요한 칼슘을 대장과 신장에서 흡수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얘기죠. 부갑상선에서 생산되는 파라토르몬 호르몬과 갑상선에서 생산되는 칼시토닌 호르몬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갑상선,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것에 의해서 칼슘을 알맞게 골수로 운반합니다. 누가? 비타민 D. 얘가 부족하게 되면 이것들을 운반하지 못하게 돼요. 갑상선에서 부갑상선에서 계속 이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왜 만들어지느냐? 뼈에서 야 칼슘이 없어 부족해. 이것을 비타민 D가 운반하는데 뼈에서 칼슘 달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그러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하면서 갑상선도 야 칼슘 너 빨리 뼈로 가라고 답을 줘야 돼요. 그래도 호르몬이 막 분비돼. 이것이 너무 많이 사용되면 나중에는 다 써버려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에 있는 분들은 칼슘이라는 약을 별도로 또 복용하게 되는 거예요. 뼈가 제대로 크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세포의 증식과 면역 기능에도 깊이 있게 관여를 합니다. 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요, 뼈가 약해지니까 칼슘이 뼈로 이동되지 않았으니까 구루병, 다리가 휘는 병이죠. 골연화증,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보면요, 칼슘 부족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칼슘제를 먹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칼슘제를 먹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D야. 근데 비타민 D는요, 피하 지방에서 햇빛을 쬐 때 만들어져. 근데 햇빛 쬐면 뭐가 생겨요? 김이 생겨. 피부 노화돼. 그러니까 차단을 시켜. 햇빛을 피해 다녀.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 그러면 비타민 D는 안 만들어지면서 칼슘제를 먹고 있네요. 그 칼슘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될까?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가요, 여러분들 혈관에 지질과 붙어가지고 호모시스테인, 혈전증을 만들어내고요. 백내장, 녹내장, 치질, 간경화, 치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동맥증, 이 수많은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칼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비타민 D가 왜 부족할까? 햇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겁니다. 기미, 주근깨, 잡티, 피부 노화와 암하고 거래하는 행위입니다.